고배당 상품 중에 한국 분들이 요즘 또 많이 보시는 고배당 상품이 이제 카버드 콜입니다. 근데 이 카버드 콜 ETF를 이해하려면은 기초적으로 이제 파생 상품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파생 상품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선물하고 옵션이 있어요. 선물은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팔면은 이제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선물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면은 셀을 먼저 하고 나중에 바이를 할 수 있는 거죠.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한다 이렇게 할 때 보통은 이제 공매도를 해서 주식을 빌려서 팔기도 하지만 이 선물을 매도를 하면은 여기서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선물은 미래에 어떤 가격으로 살거나 팔거나 하는 계약을 미리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유가 100 불이라고 쳐요. 이 지금 현재 100 불이고 석 달 후에 이 원유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올라가겠다. 130불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고 또는 원유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선물 거래를 통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롱이라고 하는데 매수 거래를 하는 거고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숏이라고 해서 매도 거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계약 당사자끼리 만나서 이제 거래하는 게 이제 선물이다. 이 선물은 현물 가격 지금의 이제 기초 자산의 가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원유가 지금 $100 다. 근데 원유 선물은 지금 현재가 $100인데 3 개월 후에 원유 선물은 $100가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선물 가격과 이론 가격의 이제 괴리를 보고 어떤 이제 선물을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큰 틀에서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선물. 이 선물의 기초 자산은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 지수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국채 또는 통화 아까 말씀드린 뭐 원유 같은 커머더티 그다음에 금 이런 것들이 다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카버드 콜을 이해를 하려면 이 옵션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옵션을 매수하는 사람은 프리미엄, 옵션의 가격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돈 받고 파는 사람이에요. 이 매수자와 매도자의 손익은 정확하게 이 제로섬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콜옵션을 누가 산다. 내일 1,000 원짜리 주식을 10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콜옵션을 샀어요. 그러면은 내일 주식이 1,100 원에 끝났어요. 그러면은 콜옵션 매수자는 처음에 살 때 10 원을 냈잖아요. 그죠? 근데 100 원의 이득을 봤어요. 그래서 90 원의 이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콜옵션 매수자는 이런 케이스일 경우에는 10 원으로 하루 만에 90 원의 이득을 봤기 때문에 9 배의 수익이 난 거죠. 반대로 이제 콜옵션 매도자 같은 경우는 10 원을 받았어요. 받고 시작을 했는데 내일이 되는 시점에 이거를 1,000 원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90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콜옵션 매수자의 최대 손실은 프리미엄인 거죠. 이 10 원을 날릴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수익은 무한대가 되는 거죠. 내일 1,100 원이 아니라 1,200 원, 1,300원 갈 수 있다고 치면 뭐 수익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콜옵션 이제 매도자 같은 경우는 최대 수익은 내가 돈 받은 금액 프리미엄만큼이 최대 수익이고 최대 손실은 무한대죠. 주식이 얼마만큼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매도자는 왜 굳이 이런 큰 손실을 감안하면서까지 매도를 하느냐? 확률적으로 매도자가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매도자는 확률적으로는 이기게 돼 있는데 간혹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매도자가 큰 손실이 나고 매수자가 큰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죠. 그러면 우리가 카버드 콜이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뭘 하는 겁니까? 카버드 콜이라는 건. 카버드 콜이라는 거는 주식을 사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거예요. 콜옵션을 매도하면 뭐가 좋습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프리미엄이 바로 들어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시가 있잖아요. 10 원이 바로 들어오죠. 그래서 매도자는 이 프리미엄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손익을 보시면은 주식이 올라가면은 손실이 무한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카버드 콜이라는 거는. 주식을 산 상태에서 콜옵션을 매도를 해 가지고 결국 여기 보시면 녹색 포트폴리오 토탈 보시면은 요런 손익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요런 손익 구조. 그래서 장이 올라갈 때는 수익이 없습니다.
수익이 쪼끔 있다가 말죠. 그다음에 장이 빠지면 또는 장이 횡보하고 있으면은 그 프리미엄을 계속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버드 콜이 유리한 구간은 장이 횡보하거나 장이 하락할 때 배당 수익률을 꾸준히 이제 계속 줄 수 있다 이거고요. 장이 꾸준히 상승하거나 급등할 때는 일반적인 뭐 S&P 500이나 QQQ보다 떨어집니다, 수익률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이제 카버드 콜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카버드 콜 전략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콜 옵션 매도에 걸려 있다. 근데 콜 옵션 매도를 하는 거는 공짜가 아니다. 상승장에서는 이 콜 옵션 매도 부분이 오히려 독이 돼서 남들 올라갈 때 못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막 그 핵심 자산으로 장기 투자 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의 포지션을 투자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궁극적으로 내가 이제 은퇴를 하려면은 최종적인 내가 은퇴 시점까지의 자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서는 100%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배당을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은퇴 시점이 끝나서 내가 월 수입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괜찮을 수 있어요. 아무튼 카버드 콜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주시면 제가 커뮤니티 통해서 계속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